또 하나의 계급, 경남도민일보가 기획하는 비정규 관련 기획 기사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총괄자담인데, 먼저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노동운동연구소에서 있고 경남도민일보 노설위원입니다. 이종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전문위원이신 정길세 위원님. 잘못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정책위 산하고요. 죄송합니다. 예, 민주당 정책위의 노동전문위원입니다. 정길세라고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국장이신 이상우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대위원이신 박정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민간서비스 산업연맹 정책실장이신 이성종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수노조연맹 비정규 전략조직실장이신 김전혁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풀어야 되니까 어느 분이라도 조직에 소신 분들이 미비사업 혹은 미비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하시려는 것도 있으면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만한 게 금속이라고 금속부터 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속은 이제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의 이제 비정규 고용 형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간제나 파견 이런 형태보다는 간접 고용인 사내 하도급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서비스 같이 이제 서비스 산업 그 자체도 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접 고용의 문제가 이제 그 비정규직의 핵심 사안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간접 고용의 그 사용 정도는 잘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만 해도 거의 그 정규직 대비 30% 정도의 산하청이 이미 사용되고 있고,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공공은 그래도 이슈화가 돼 있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그 이슈들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민간 쪽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고 비정규직 비율도 굉장히 높고 워낙 또 다양한 업종 직종에 이제 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 이슈화 시켜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이걸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그리고 특히 그 외주화돼 있거나 간접 고용돼 있는 사람 이 분야의 대부분이 사실은 불법 파견 또는 위장도급 이런 소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이 올해 초에 이제 이마트라고 하는 대형 유통 이 업체에서 10,000명이 넘는 그 외주화된 이 인력들을 어쨌든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노동부에서 아무튼 불법 파견 조사를 해보니 불법 파견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니네들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 하여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해서 100억 이상 되는 물리겠다 이렇게 이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업종에 퍼져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 공무원 혹은 행정직 공무원들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던 것들을 완전하게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규직화는 사실 무기계약직 전환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무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제 고용보장은 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숫자 파악한 게 있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선이라고? 지금 우리 김신영 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 파악은 직접 고용 관련된 것들은 대책이 4월 달에 나온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간접 고용 관련해서는 아예 숫자 파악조차도 안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국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고용노동부도 그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정도, 네. 그 정도는 알고 그 있습니다. 숫자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 공공노동 36만을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직접 고용이 22만
간접 고용이 12만, 이게 11년도 나왔던 데이터였고 올 4월 달에 나왔던 데이터는 간접 고용 쪽만 24만, 직접 고용 쪽만 24만. 24만 12만이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수치 가지고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사실 24만을 직접 고용할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좀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전혀 정규직 전환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4년도 예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공격해 들어갔던 것이 그 말 그대로 고용만 무기계약화 시키는 정규직 전환 아니냐. 왜 예산에 아무런 근로조건에 대한 이 개선의 문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했던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014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 쪽을 확인한 거에 의하면 뭐 그런 예산안 자체가 본인들은 필요 없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약속했던 것이 무기계약화였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부분들은 본인들의 약속은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 민간 서비스의 이성종 실장님한테는 이마트 같은 경우 그 싸움이 좀 됐는데 이후 전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측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세련된 그 경영 뭐라 그럴까 경영 방식 그죠? 그렇죠. 오히려 유능한 뭐 경영 방침인 것처럼 그렇게 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런 부자율적 간접 고용 문제로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거고요. 현재 그 소송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저희도 비겁한 건데 힘으로 돌파해야 되는 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소송을 하는데 소송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 거는 그나마 파견법에 이제 그 도급과 이제 파견이랑 구분에 의해서 일정 정도 간접 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끈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지금 소송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아마 그것마저 없어지면은 이제 이제 간접 고용이 더욱 일반화되고 소송조차 못할 건데 박근혜 정부는 그걸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산하동법이 제기되면 그 가능성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고용의 그 일반화에 더 이제 가속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만 그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저는 이제 통영하고 그제를 직접 다 갔다 왔는데요. 그 대우조선에서 있었던 이제 물량팀에 있다가 지금은 그 1차 하도급에 정규직으로 이제 들어온 분이 한 분이 계셨고 또 통해서 만난 분은 그 계속 물량팀만 돈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 금속노조 최근 2012년 11월 달에 낸 이제 금속노조 과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 박종식 씨 연구위원이 쓴 거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물량팀이 예전에는 그래도 3개월, 4개월 이랬는데 제가 그 만난 그 물량팀 분은 기본 1년이었어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런데 계약 형태는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계속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실제 현장을 가면 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비정규직이 확산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노동자들이 투쟁이 있을 때마다 뭔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대책 자체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착화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노조가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에는 그래도 합의가 빨리 되죠. 어느 선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미조직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이상호 국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 98년 근로자 파견법이 통과되면서부터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문제가 한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그러면서 법 이름 앞에 비정규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보호자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비정규직이 보호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논란에서 노동계가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당시 집권당인 여로당은 아니다 줄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그건 아닌 거고 현실에서 팩트로서 이제 드러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당시에는 직접 고용 문제가 논란이 되었지만은 그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금속 경남지부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고용 제로에 들어가고 모두가 간접 고용 다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자본은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시장은 그게 다 밝혀진 그 당시 드러났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당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비정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뭐 있을까요? 정말로? 예. 아직 지금 발의를 많이 해놓고 발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공식적인 보고서는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후에 어쨌든 MB 정부 때 11년에 그 비정규직 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어쨌건 정규직을 확대하고 그리고 기존의 비정규직을 차별을 시정하는 그런 방향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 4월 총선, 그다음에 12월 대선에 공약화돼서 쭉 진행이 됐고, 그리고 작년 19대가 딱 개원하자마자 기간제법 뭐 수정 내용들을 노동계 안을 거의 100% 다 수용을 했죠. 수용을 해서 입법화까지는 못했지만, 예. 그동안 계속 좀 논란되던 노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 또 넣어봐야 여러분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불합법을 좀 넘어서서 이 문제 원청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최종범 열사 돌아가신 분 저희 천안 바지 사장 바꾸면 해결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임금 체계라는 건당 수수라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가 만들었잖아요. 1년에 34조, 36조를 벌어들이는 데가. 저는 그런 대목에서 이게 43년 전에 전태일이 한 얘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임금 착취,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이 한국 사회 재벌의 구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전면적인 전쟁이 필요한 거고, 그런 대목에서 저는 이 문제를 하청 사장으로 싸우지 않으려는 노력, 원청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요구를 저는 분명하게 걸고 싸우는 노력들이 애초에 노조 만들 때부터, 그리고 교섭 과정에서 저는 그걸 좀 분명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주요 연맹들의 또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뭐 이야기가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전 한국적인 문제긴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풀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한다. 의지의 문제가, 특히 정치가들의 의지 문제가 있고 당사자들의 절박함도 사실은 당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 법제도적인 부분도 조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부끄러운 부분은 실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참 우리가 숫자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여전히 많이 좀 연구되고 조사돼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하여간 바쁘신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